투기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안전진단 통과된 단지들 전매금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일전 시간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바로 재개발, 재건축, 전매금지 강화 이슈입니다. 우선은 기본 원칙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입니다. 정식 명칭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맞아요. 보통 재개발, 재건축, 전매금지라고 말하는데 전매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주권, 분양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따지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냥 다 매매 계약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다 끝냈더니 현금 청산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전매 금지다, 전매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디테일하게 알아두려고 하면 제가 아까 재개발과 재건축이 각 시점별 전매 금지 기간은 있다는 얘기 했었지만 이게 정확한 중요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의 전매 금지입니다. 당장 비규제 지역이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도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투기 과열 지구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 단지들도 하루아침 만에 전매금지 대상자가 된다는 부분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매금지에 대한 사항들은 알았는데 전매금지 예외 사항들도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보통 세대 전원이 학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해외 이민이라든지 해가지고 떠나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갔다. 이런 경우에는 전매에 대한 사항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또 이혼도 전매 예외 대상 사항이긴 하고요. 하지만 이건 보통 일반적인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전매를 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도정법 시행령에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해당 요건들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입니다. 이거는 엔드 조건에서 둘 다 충족해야 되고요. 세법과 달리 일시적 2주택 이런 거 인정되지 않으니까 진짜 엄격한 1주택자여야만 된다는 사실들도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매할 수 있는 사항들 보면 333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항은 바로 무엇이냐?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동안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안 한 단지, 사업시행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착공을 안 한 단지, 착공으로부터 3년 동안 준공을 안 한 단지여야 되고요. 이게 단순히 3년이 유예됐다 이 정도로만 되는 게 아니라 3년 이상 보유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썼을 때 전매가 가능한 사항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칙을 알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사항들도 보다 디테일하게 알아둘 수 있는데요.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이제 이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토부에 건의해서 국토부와 같이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이 보도자료 내용대로 가면 기존의 전매금지 기간이 늘어나깁니다. 기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전매금지였는데 얘가 앞으로 쭉 앞당겨지면서 안전진단 통과되자마자로 당겨지게 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쭉 당겨져가지고 구역 지정일로부터 앞당겨지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앞당겨지게 된 사항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전매금지에 걸리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투기 방지를 위한 기준일을 결정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전매금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안전진단 통과되자마자 그 즉시 전매금지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안전진단 통과됐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는 막 투기 수요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 라고 해서 도계위를 통해 가지고 여기는 전매금지다 라고 정해놓으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앞당기겠다, 즉 조기화를 하겠다라는 내용까지는 알아두셨는데 이 사항에서 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앞으로 새롭게 안전진단 통과되는 사항들, 새롭게 구역 지정되는 재개발 지역들 이렇게만 적용되는 거냐? 기존에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도 소급해서 적용되는가?
이게 정말 쟁점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보도문을 냈어요. 이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가 소급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해놨는데, 이 보도문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 사실상 법적으로 소급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투기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안전진단 통과된 단지들, 기존의 조합설립 인가단 단지들도 다 사실상 소급해가지고 전매금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면 소급이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이건 사실상 위헌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나는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대놓고는 말을 못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보통 인지하는 소급의 범위 안에는 들어와 있다. 즉 여러분들이 구역 지정된 곳들, 기존에 안전위반 통과된 곳들도 서울시장님께서 여기 전매금지 이렇게 해버리면 전매금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도 쟁점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바로 2021년도 9월 도정법 개정이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끝까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게 소급이라는 쟁점들도 있고 막 여론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회의원분들도 이게 개정을 하긴 해야겠는데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을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9월에 이게 개정이 되냐 안 되냐를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일전 영상이 뭐였나요?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 백지화, 이게 언제 대책이 발표됐었냐면 2020년도 6.1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됐는데 1년 넘게 질질 끌다가 백지화가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존 원칙과 개정된다라고 하는 사항들도 정확하게 인지는 하고 계시고, 이게 정말 적용되냐 안 되냐는 9월 달에 어떻게 되는지를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역시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개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심하고 넘어갈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전매금지에 대한 요건들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는 걸로도 충분한 도움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까지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꿀팁 하나 전달드릴까 합니다. 기존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라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도정법 부칙 사항을 보게 되면 2018년도 1월 24일 이후로 새롭게 사업시 인가 신청하는 조합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적용한다라는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2018년도 1월 24일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 하더라도 전매가 자유롭다는 사실, 지금 재개발 단지들 보면 대부분 2018년도 1월 24일 전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했다 보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전매가 자유롭거든요. 이런 단지들은 만에 하나 9월 달에 이렇게 전매금지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이미 부칙상의 유예규정이 있다 보니까 틈새 시장이 열려 있는 것이죠. 희소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재개발 틈새 시장도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까지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역시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하면 또 역시 혼란스러운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공공재개발입니다. 2사 대책, 5.6 대책, 그리고 8.4 대책, 대책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유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